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전긍긍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마지막입니다. 대출 나올 때 빨리 내 집 마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5에서 6% 이 목표치를 딱 정해줬는데, 지금 농협중앙회는 그 이상 초과가 됐기 때문에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죠. 따라서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은행권들 또한 지금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축소하고 있는 이런 대출 권역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딱 상한선을 6%로 제시를 했습니다. 6%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 웬만하면 5%대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농협이 지금 현재 7%대로 이미 상반기 6%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은행도 마찬가지 지금 5%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일부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국민은행 또한 5%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또한 지금보다 대출을 더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또한 2%대, 3%대지만 지금 풍선 효과로 거의 주 거래은행인 국민, 하나, 농협에 막혀있는 대출을 우리와 신한은행으로 받고자 하는 수요층들의 유입이 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한은행 또한 지금보다 증가율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모든 각 시중은행들은 증가율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출에 대한 중단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말에 약 2.58%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신한은행이 약 2%대 정도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이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8월 말에 약 3.62%가 상승을 해서 1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고, 이어 다시 3주 만에 약 0.7%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다음 달 정도면 약 5%대가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민은행에서 지금 기준보다 더 많이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음 달에 정부에서 이 가계대출 규제 방안 대책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방안 대책에 더 규제책이 더 강화해진다면 대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16일부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축소가 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런데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더 지금보다 줄인다라고 합니다. 우선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세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세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대출 중에 입주 잔금 대출을 축소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에 최저 금액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 분양가가 기준이 되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1금융권에선 DSR 40%가 적용이 되죠. 지금 현재 2금융권에서는 DSR이 6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40%로 축소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지금의 모든 사항들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중은행들의 대출 축소 발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무주택자분들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완전히 빠져있다. 아마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부가 대출 규제 관리 방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출 규제가 강화해진다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면 대출이 중단하는 사태까지도 발생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로 무주택자분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심해질 겁니다. 지금의 이 대출 축소보다 더 많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세 자금 보증금에 대출이 80%가 나가는데요. 이게 축소가 될 겁니다. 전세 보증금에 증액되는 부분만큼만 대출을 실행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년 전에 전세 보증금이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4억짜리가 6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의 80%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 6억에 80%를 받아서 4억 8천이 대출로 실행이 되었는데 이게 4억 8천이 아니라 전세 증액한 부분만큼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전세 4억에서 전세가 6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증액분은 2억이죠, 2억. 따라서 전세 증액분은 2억 대출만큼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약 2억 8천 정도가 전세 보증금이 감액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두 번째,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입주할 때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입주할 때 이 입주 잔금 대출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축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주변에 KB 시세에 따라서 잔금 대출이 발행이 되거나 또는 감정가로 책정을 해서 잔금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는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감정가를 책정을 해서 그 감정가 대비 규제 지역이면 40%가 적용을 해서 입주 잔금을 대출로 받아서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따라서 KB 시세 감정가 분양가 중에 이 중에 최저가로 책정을 해서 대출을 시행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KB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본다면 한 11억대 정도 형성을 하겠죠. 11억대. 감정가는 이보다 당연히 더 적은 한 80%대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한 8억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25평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얼마 나오죠? 한 5억에서 6억대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중에 최저가는 뭡니까? 당연히 분양가죠. 분양가. 그러면 분양가로 입주 잔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감정가로 만약에 40%가 잔금 대출이 나온다면 3억 2천 정도가 대출이 나온 반면에 분양가로 책정할 경우에 2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감정가로 책정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대출 한도액이 축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세 번째, 이 금융권에서도 1금융처럼 이 DSR을 축소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부터 DSR이 6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40%로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권은 DSR이 현재 60%였는데 이 60%가 똑같이 1금융처럼 40%로 축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만약에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출 한도가 확 줄었기 때문에 주택 매입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도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대출이 지금보다 더 많이 축소가 된다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부동산에 전세를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다른 부동산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월세의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3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전월세 가격의 급등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전긍긍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청약자들은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잔금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 기존에는 KB 시세 또는 감정가에서 대출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이 중에 분양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KB 시세, 감정가, 분양가 중에 이 중에 최저가로 입주 잔금을 대출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금융권 또한 DSR 축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금융에서 신용대출이나 뭐 캐피탈이나 뭐 자동차 대출이나 뭐 여러 대출이 있다면 DSR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한도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금융권에서도 대출 한도액이 60%에서 40%로 축소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도 저도 되지 않는 진퇴양난에 놓여있다. 제가 앞서서 뭐라 했습니까? 무주택자분들 DSR 적용되기 이전에 마지막입니다. 대출 나올 때 빨리 내 집 마련하십시오. 제가 앞에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기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대출 지금 마지막입니다. 지금 바로 내 집 마련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정책이 더 강해지면서 오히려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미래의 시기에서는 지금의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겠죠. 그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반드시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